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옛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36세 주부입니다. 지금은 주부라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왜 평범한 주부에서 이혼녀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기가 막힌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개장집을 운영하시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평일에는 출판사에서 근무를 하고 주말에는 부모님을 도와드리며 평범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정도 나이가 차니 주변에서 조금씩 소개팅이나 미팅 주선이 들어왔습니다. 이전까지의 연애들이 모두 상대 쪽에서 저를 마음에 들어해서 만나왔던지라 다시 연애를 시작한다면 제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딱히 누구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나 관심이 없었어요. 몇 번을 거절하다가 출판사 대표님께서 지인이라며 소개를 시켜주시는 바람에 반강제적으로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굳이 제 스케줄을 빼주시면서까지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좀 껄끄러웠지만 상사의 부탁이고 하니 그냥 가서 밥이나 먹고 오자는 생각으로 나갔죠. 그런데 맞선 자리에 나가니 시큰둥했던 제 눈이 동그래졌답니다. 맞선 상대의 상태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듣지도 못한 상태로 온 거라서 잘은 몰랐지만 눈빛만으로도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직업을 가졌겠구나 라는 것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래도 알바도 많이 해보고 부모님 일도 도왔던지라 사람들이랑 눈도 잘 마주치고 꽤 사교적인 편입니다. 그런데 그때 맞선에 나온 제 남편, 그 사람처럼 사람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대화 내내 시선의 흔들림이 단 1도 없이 저만을 바라보는데 그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랑 결혼할 것 같다 라는 느낌 말이에요. 게다가 얼마나 매너도 좋고 목소리도 좋은지 별거 아닌 가벼운 추임새도 다 제 귀에 들어올 정도로 발음도 좋았습니다. 그때 제가 관심이 많아서 잘 들렸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너무 잘생기고 키도 커서 이 사람 주변에 여자가 꽤나 많겠구나. 꼭 내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실례라면 죄송합니다. 제 마음을 읽은 건지 헤어질 때 남편이 바로 또 만나자고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너무 고마웠죠. 저만 마음에 담고 이대로 헤어지겠구나 했는데 말이에요. 남편의 용기 있는 제안에 그 후로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만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남편은 어디를 가던 누구를 만나던 너무 매너 있고 젠틀했어요. 저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누가 됐던 말이죠. 꼭 텔레비전에 나오는 배우들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각도에서 비추던지 바른 느낌 말이에요. 그 느낌은 저희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였어요. 친정에 처음 데려간 날 운영하시는 게장집으로 갔어요. 남편이 게장을 참 좋아한다고도 했었고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게장을 먹느라 밥을 3공기가 넘게도 먹었었고요. 잘 먹는 모습에 부모님께 점수도 많이 따고 작고 허름한 게장집을 뭐 그리 대단한 것 보듯이 둘러보며 좋아하던지 고마웠어요. 게다가 워낙에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하는 사람이라서 그 자리에서 결혼 승낙도 받았습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자리에서도 어디서 저런 남자를 만났냐 하면서 부러워도 하고 칭찬 일색이었어요. 저의 이전 남자들은 사교성도 없었고 이래저래 볼품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태껏 참 남자복 없던 저에게 드디어 좋은 사람이 왔구나 하고 행복한 나날들만을 기대했습니다. 결혼할 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는데 남편은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어릴 때 일찍 고아원에 버려져서 혼자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습니다. 흠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걸 전혀 모르겠을 정도로 밝은 남편의 모습과 어른들에게도 잘하는 잘 배운 듯한 모습에 제 지인들 모두 안타깝게만 생각하지 나쁘게 보지는 않았으니까요. 너무 나쁜 소리이긴 하지만 친구들을 소개시켜주던 자리에서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남편에게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소리를 들은 친구가 철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야,
그럼 완전 로또 아니야? 시댁이 없는 거잖아, 그럼. 명절에 안 가도 되고, 시댁 눈치 안 봐도 되고. 완전 땡 잡았는데? 야, 너 전생에 나라고 했나 보다. 오히려 남편 가족이 없어서 더 편하고 좋을 거라는 남다른 위로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한편으론 좋긴 했어요. 결혼 후에 남편은 저희 친정과 저에게만 신경을 썼으니까요. 예를 들어 친정에 용돈을 드리거나 해야 할 때도 남편은 남편 쪽은 안 계시니 2배로 더 드리자라고 하거나 명절이나 기념일에 시댁에 가는 친구들과는 달리 저희는 무조건 물을 것도 없이 친정으로 향했으니 말이에요. 게다가 친정에 가면 남편은 꼭 자기 부모님 뵙는 것 같다면서 좋아하는 모습이어서 괜히 뿌듯하고 그랬어요. 장사를 도와드리고 오곤 했어요. 친정엄마는 꼭 아들이 하나 더 생긴 것 같다고 많이 의지하셨고요. 그렇게 남편까지 포함해서 완벽한 가족인 듯 보였어요. 하지만 그런 모든 행복들이 모두 꾸며진 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일에 출판사로 출근을 하고 남편도 차를 많이 쓰는 서비스 영업직이기 때문에 차가 2대가 있어요. 제가 원래 쓰던 작은 경차와 남편의 중형차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차가 오래 써서 그런 건지 시동부터가 안 걸려서 센터에 맡기게 되었는데 남편이 배려해줘서 남편은 회사 차를 쓰겠다고 하고 제가 남편 차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거래 서점 앞에 세워둔 동안 누가 차를 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또 업체를 부르고 블랙박스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녹화되었던 영상들을 뒤져보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영상에서 차 안에 있던 남편이 갑자기 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 보는 무서운 목소리와 욕이었어요. 남편이 욕하는 모습은 그날 그 영상이 처음 보는 거였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소리도 켜고 확인을 했어요. 그 욕설 이전에 저와 통화를 하는 목소리가 나오더군요. 언제인지 대충 기억이 났어요. 친정에 가기 전에 부모님께 드릴 과일을 부탁했었는데 여보, 오는 길에 딸기 한 박스만 사다 줄 수 있을까? 아빠가 요새 식사를 통 못 하시는데 딸기는 좀 드신다네. 부탁해. 에이, 누구 부탁인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세상 다정하게 대답을 해놓고는 저와 전화를 끊자마자 제게 쌍욕을 퍼붓는 거예요. 게으른 년, 멍청한 년. 누굴 지내진 머슴으로 하나. 별걸 다 시켜 아주. 가는 것도 고역인데 이 짜증나게. 누가 들어도 저한테 하는 소리였어요. 조금 설명을 붙이자면 저 남편한테 이거저거 시켜먹고 부려먹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남편이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이상하게도 어딜 방문하거나 할 때 당연히 빈손으로 가는 게 예의가 아닌데 늘 선물을 안 챙기거든요. 그래서 친정 갈 때 제가 늘 선물을 챙겨갔는데 그날은 회사에서 바로 가야 돼서 따로 살 수가 없어 부탁을 했던 거였죠. 그리고 그 통화뿐만 아니라 오고 있는지 걱정이 되어 남편에게 전화를 건 저희 친정 아버지 전화도 저에게 했던 것처럼 세상 다정하게 받아놓고는 끊자마자 별의별 욕을 다 하는데 그 모습에 남편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제가 여태껏 봐온 모습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고 소름 끼쳤어요. 그래서 차 문제 때문에 블랙박스를 본 사실은 숨기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요즘 일하는 거 많이 힘들어?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친정 가는 거 가지 말고 우리 둘이 시간을 좀 보낼까? 휴양지 같은 데라도 좀 가고. 어때? 에이, 무슨 소리야. 일주일에 한 번 가고 싶은 거 겨우 한 달에 한 번 뵙는 건데. 나 하나도 안 힘들어. 오히려 처가댁 갔다 오면 힘이 나지.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내지 같이 일하는 상사나 어려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편하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계속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괜찮다고 하더군요. 블랙박스 영상은 너무 충격적이기는 했지만 친구들도 가끔 심하게 시댁 욕을 할 때가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라고 지칭하지도 않고 별의별 별명들을 다 붙여가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역지사지로 내가 남편 입장일 때 굉장히 싫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은 심했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유일한 가족이니 더 조심스러워서 그럴 수 있다라고 치부했어요. 남편에게 몇 번을 더 솔직한 말을 듣기 위해 유도했는데 남편은 꼭 정답을 외우고 있는 사람처럼 술술 피해 갔습니다. 그 후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남편이 씻고 있거나 차를 안 쓸 때 저도 모르게 블랙박스를 뒤져보게 되었어요. 어쩌다 제가 딱 한 번 그랬던 걸 본 건지 블랙박스가 다 지워져 있더라고요. 꼭 제가 꿈을 꾸었던 것처럼 말이죠. 좀 어리둥절했어요.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남편은 핸드폰에 있는 메시지 내역이나 노트북에 있는 사용 흔적들도 늘 그때그때 메모리를 지우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서비스 영업 쪽 일을 하니 불특정 다수에게 연락이 많이 와서 정리하기 힘들어서 다 지운다고 했었어요. 그때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게 증거를 다 지우는 건지는 몰랐어요. 블랙박스 사건으로 남편에게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었는지 남편이 절 신경 쓰기 시작하더니 분위기 좋은 데서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서운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털고 좋은 시간 보내야지 하고 신나게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저는 고급 양식 레스토랑에 가본 적이 없어서 모든 게 신기하고 너무 좋았어요. 남편도 좋아하는 제 모습에 만족스러워했고요. 남편은 접대를 할 때 자주 오는 곳이라고 했고 미리 예약하면서 주문을 다 해놔서 주는 대로 먹으면 된다고 저에게 설명했죠. 하나하나 메뉴들이 나오면서 너무 맛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손을 닦고 오겠다고 화장실에 갔다 오거나 전화가 왔다면서 식사 내내 자리를 많이 비웠습니다. 많이 바쁜데도 굳이 시간을 내서 이런 데를 데려왔구나 싶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후에 코스로 메뉴가 나올 때마다 레스토랑 직원들 표정이 저희 테이블을 너무 아니 곱게 쳐다보는 거예요. 먹다가 메뉴에 대해 질문을 해도 굉장히 퉁명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이 식당을 하시니 잘 되는 곳이라 좀 많이 바빠서 힘든가 보다 생각했죠.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남편이 계산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접대할 때 자주 오는 곳이니 여기에 점장이 그냥 대접한 거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남편이 사람들에게 잘하는구나 이런 것도 대접받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가게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빡하고 작은 가방을 의자에 걸어두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기다려달라 하고 급히 뛰어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다시 막 나가려는데 홀 직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 남편 이야기인 듯 했습니다. 그래서 코너로 돌기 전 저도 모르게 몸을 숨기고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너무 이상했습니다. 오늘 온 거 봤어? 같이 온 여자 와이프지? 아니면 애인인가? 아, 저런 인간도 짝이 있다. 그지? 그러니까 말이야, 이 사이코 자식. 오늘도 점장한테 난리쳐서 그냥 보는 거지? 저번처럼 접시 던지고 난리칠까봐. 코스 나올 때마다 주방으로 들어가서 트집 잡는데 진짜 정신병자 같아. 셰프가 원래 나갈 거 빼고 상태 안 좋은 걸로 내주라길래 뭔가 했더니 그놈이었어. 직원들 말은 저희 남편은 늘 오던 진상이고 뭐 때문에 진상이 된 건진 모르겠지만 큰 사건이 있었던 듯 했습니다. 게다가 얼마나 싫었으면 그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요리를 대충 내어준 걸지 의문이 들면서 말이에요. 정말 그 직원들 말처럼 문제가 많다면 회사 생활도 어렵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찍 퇴근하게 된 날 남편의 회사에 찾아갔어요. 어떻게 일하는지 궁금해서 말이죠. 원래 사무실에 잘 안 있고 외근이 많은데 다행히 그날은 사무실에 있더라고요. 의심이 돼서 오긴 했지만 얼굴을 보니 또 반가워서 막 인사를 하려는데 담배를 피러 나온 듯한 남편의 뒤로 다른 직원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나오자마자 남편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뺨을 마구 후려치는 거예요. 그 주변이 다 사무실이 밀접한 곳이라 돌아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을 시간이라 저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제 귀가 웅웅 울릴 정도로 때리는데 그 직원분은 맞으면서도 가만히 있는 거 있죠? 그러더니 되려 맞은 직원이 죄송하다며 남편에게 막 굽신거리는데 너무 소름 끼치게도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웃더니 어깨를 툭툭 치고 들어가더군요. 남편이 먼저 들어가고 볼이 퉁퉁 부은 직원이 전화통을 붙들고 막 울더라고요. 엄마인지 누나인지 모르겠지만 회사 못 다니겠다고 그만두겠다고 말이에요. 창문으로 비치는 사무실 안의 남편은 때린 손이 뻐근했는지 주먹을 폈다 오므렸다. 그러고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남자들의 세계라 그럴 수도 있겠다. 뭔가 큰 잘못을 했겠지. 라고까지 해서 남편 편을 들기에는 그 신입사원이 너무 서럽게 울었어요.
꼭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모습 보는 느낌이었는데 무슨 잘못을 했건 사람을 그렇게 개패듯이 패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저 같으면 당장 고소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에 남편을 소개해 주셨던 대표님께 찾아가서 물었어요. 혹시 어떤 부분 때문에 소개까지 해주게 되셨는지 말이에요. 알고 보니 대표님은 남편을 잘 몰랐대요. 출판사 광고를 맡아주는 담당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를 알고 있는 듯 했다고 하면서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워낙에 계속 부탁을 했어. 예전부터 알던 사람인데 따로 만날 계기가 없다고. 나보고 그 계기를 꼭 만들어 달라고 말이야. 자네도 알겠지만 그 사람 말솜씨가 보통이 아니잖나. 우리 새로 나갈 책 홍보 기가 막히게 해준다고 했으니 내가 자네한테 맞선 나가달라고 그렇게까지 한 거지 뭐. 전 남편을 맞선 때 처음 봤거든요. 어디서 본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저 운명이고 잘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남편에게 물었어요. 대표님께 전해 들었는데 날 언제부터 알았는지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예요. 꼭 음식이라도 얹힌 것처럼 말이죠. 기침을 여러 번 하고는 겨우 진정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중학생 때 저희 친정 게장집에 온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남편은 저보다 2살이 어려요. 그러니 그때면 제가 막 고등학교를 다닐 때였겠네요.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날 때마다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있었던 터라 봤을 수도 있긴 했겠다 싶기는 한데 전 남편을 본 기억이 없더라고요. 남편이 꽤 잘생긴 얼굴이라서 제가 봤다면 알아봤을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게다가 그때쯤이면 친정 게장집이 한번 휘청한 적이 있어서 제가 모를 수가 없는데 말이죠. 가게 문을 깨고 금고를 털어가는 도난 사건이 나는 바람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얼마 안 가서 어린 학생들이 단체로 털어간 거라고 밝혀져서 돈은 돈대로 못 받고 그 어린 학생들은 어려서 제대로 처벌받지도 않았고요. 몇 달을 가게만 정리했었습니다. 아, 게장 먹으러 왔는데 거기 일하는 누나가 꽤나 이뻤나 보지? 사진이 참 화목해 보였지. 입구에 액자에 있던 사진. 저희 엄마가 입구 쪽 계산대에 가족 사진을 두셨거든요. 제가 못생기게 나왔다고 좀 치우라고 했던 사진인데 그걸 괜찮게 기억하고 있다니 운명이긴 하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가족 사진이 화목해 보였다고 말하니 한편으로는 고아인 남편이 측은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더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넘겼습니다. 남편이 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제 이야기를 뚝뚝 끊었거든요. 그렇게 몇 번의 의심을 거쳐가다 확인이 필요해서 한 번 더 그 레스토랑에 가자고 했어요. 제가 미리 예약을 해두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뭔가 계속 핑계를 대면서 거기 별로 맛이 없어졌다. 그냥 다른 데 가자. 내 식으로 둘러대더라고요. 이미 예약도 했고 저는 그곳 음식이 마음에 든다고 우겼어요. 저는 다시 남편과 그 레스토랑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안내하던 입구의 매니저부터 표정이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뭔가가 계속 거슬리는지 남편은 식사 내내 안절부절이었어요. 엄청 빠르게 식사를 하고는 벗어나려고만 하는데 그때 마침 먹지 못한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계속 서두르려다 보니까 디저트를 들고 나오던 여직원과 부딪혔고 남편 옷에 디저트가 좀 튀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놀라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남편이 디저트 접시를 그 직원 얼굴에 던지는 겁니다. 거의 자동이었어요. 옷에 튄 걸 보자마자 바로 던졌어요. 놀란 직원은 쓰러져 주저앉아 울었고 다른 직원들도 나왔죠. 전 주저앉은 직원을 일으키고 닦아주고 있는데 주방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나와서는 남편에게 막 따지기 시작했어요. 이제껏 참다 쌓인 게 다 터진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남편이 와서 늘 갑질을 하고 진상을 부렸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은 그 입을 막고 싶었는지 주방장에게 바로 주먹을 날렸습니다. 저희는 그걸로 바로 경찰서로 가게 되었어요. 경찰서에 가서도 레스토랑 직원분들이 화가 가득한 채로 여태껏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점장이라는 분이 뒤늦게 와서는 CCTV 영상을 확보해 두었다면서 형사들에게 보여주는데 남편의 모습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음식 굽기가 잘못됐다면서 직원 얼굴에 스테이크를 던지거나 와인이 미지근하다면서 바닥에 붓고 나이프를 던지고 난리도 아니었더군요. 전 진상이라는 말을 그날 몇백 번은 들은 것 같아요. 남편 신원 조회를 하면서 형사분이 한참을 보시더니 한마디를 하는데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허, 이력이 좀 있으시네. 13년 전에 게장집 털었었네요. 뭐 촉법소년으로 처벌은 안 받았고. 남편이 절 처음 본 게 친정식당에서 밥을 먹으러 왔다가 일하는 저를 본 게 아니라 돈 훔치려다가 캐셔 위치에 둔 가족 사진을 어쩌다 본 거였어요. 몸이 바들바들 떨리는데 어떻게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레스토랑 일은 보상 금액을 전액 지불하고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서약까지 하고 정리했어요. 경찰서를 나왔는데 저희 부부끼리의 정리도 좀 필요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너무 아팠어요. 모든 말을 다 종합해서 생각했을 때 제 착각은 아닐 것 같고 그래도 아니길 바랬는지 남편 입으로 직접 듣고 싶었어요. 남편이 말하길 고아원을 고등학생 때 나와야 했는데 고아원에서 나오는 자립금이 너무 적어서 어디 받아주는 곳도 없고 돈 구하기가 어려워서 진짜 어린 마음에 고아원 친구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가담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훔쳐 나올 때 가족 사진에 있는 제가 꽤 부러웠었다고요. 본인은 가족도 부모도 없어 돈을 훔치고 있는데 사진 속 제 표정이 많이 행복해 보였대요. 그 사진 속 가족에 자기가 들어가면 자신도 분명 행복해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남편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겠구나. 오죽하면 그 어린 나이에 그랬을까 하고 말이에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을 꺼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치고 이해해 줄게. 근데 우리 부모님은 아닐 거야. 근데 우리 집 많이 힘들었어. 아빠 쓰러지시고. 이거 알면 앞으로 당신 절대 안 보실 거야. 그러니까 절대 말하지 마. 말을 꺼낸 김에 남편 회사에서 봤던 것들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부하 직원을 그렇게 때린 건 남편 말로는 그 직원이 원래 행실이 안 좋고 그날도 엄청 큰 잘못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회사 사람들 대표해서 혼낸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뺨을 때리는 건 잘못된 방법이지. 나중에라도 꼭 사과해.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때리는 게 어디 있어. 그 직원 부모님이 보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내가 부모가 없어서 그런 거 잘 모르나 보지. 말끝마다 부모가 속상하다, 부모가 어쩌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일부러 그러는 거야? 제 이야기에 기분이 나빴는지 쭉 호의적이던 남편이 표정이나 말투가 싹 변하더군요. 꼭 가면을 벗은 것처럼 말이에요. 저한테 어지간한 건 다 걸렸으니 될 대로 되라가 된 건지 바뀐 눈빛이 꽤나 무서웠어요. 남편의 잘못들은 불우했던 과거로 인해 생긴 것이니 제가 잘 감싸면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절 많이 사랑하니 앞으로가 중요하지 과거는 지나간 것이라고 치부했으니까요. 남편 일도 그렇고 이래저래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일하는 내내 복통이 심하게 와서 응급실로 가서 링거를 맞고는 집으로 일찍 들어왔습니다. 집에 와서도 계속 위경련이 나서 약을 찾으려고 작은 창고방을 뒤지고 있는데 현관에서 누가 들어오는 인기척이 나더니 전화 통화를 하며 들어오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같이 병원에 가자고 하려고 나가려는데 남편의 통화 대화가 심상치 않았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멈춰서 저도 모르게 엿듣게 되었어요. 그래, 그 게장집 딸. 기억나? 그때 털었던 거기 말이야. 그 딸이 지금 내 와이프야. 대박이지? 꼭 무슨 무용담을 늘어놓듯 저와 결혼한 것과 처갓집이 지들이 털었던 그 게장집이라고 자랑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꼭 바보들인 것처럼 그것도 모르고 자기한테 사위사위 하면서 떠받든다고 하질 않나. 그걸 다 알고도 자기가 잘생겼으니 모르는 척 하는 거라고 절 폄하하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잘 들어보니 그때 그 무리들과 아직도 어울리는 듯 했어요. 제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그때 같이 공모했던 친구들이 남편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진 않았어요. 남편이 여전히 저러는 것처럼 말이죠. 그깟 2살 어린 걸로 어린애 취급하기에는 남편의 말에 담긴 저희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남편의 그 마지막 말,
그 말에 무조건 이 결혼 생활은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왜? 범인들이 범죄 현장 다시 가보는지 알겠더라. 그것도 내가 사위로 그 집에 다시 가다니. 야, 처음 딱 가는데 심장 터지는 줄 알았다. 정말 너네도 그 스릴을 느껴봐야 할 텐데. 그때 우리가 털 때랑 똑같더라고. 그 촌스러운 식당. 안 변했어. 야, 갈 때마다 재밌다 나는. 그래서 처가댁 가는 거 너무 좋은데 와이프가 아무것도 모르고 미안해. 야, 미안할 건 없는데 너무 웃겨. 더 이상 못 들어주겠다 싶어서 제가 문을 빵 차고 나왔어요. 누워서 빈정대며 통화하던 남편은 화들짝 놀라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절 보고는 한동안 멍하니 있더니 바로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주 반사적으로 말이죠. 내가 그냥 허세 부린 거야. 왜 남자들 그런 거 있잖아. 친구들한테는 애처가처럼 안 보이려고 하는 거 그거야. 여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내가 잘못했어.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 어떤 사람도 허세로 상대를 조롱하지는 않아. 내가 이제까지 많이 참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이혼하자. 되짚기도 힘들 만큼 결혼하고 여태껏 남편에게서 믿음이나 신뢰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계속되는 의심이나 최근에 밝혀진 과거, 그리고 친정 부모님을 농락하는 듯한 태도까지 저에게만 그랬다면 참고 살았을 거예요.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으니 말로 잘 타이르면 될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제가 이혼하자고 하자 무릎을 꿇고 빌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는 주방으로 가서 모든 접시와 그릇들을 던지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이혼할 수 없다면서 하려면 저 혼자 하라고 절대 안 해주겠다고 엄포를 놓더니 그 길로 바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이상 집에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전 변호사를 알아보고 이혼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몇 가지 확보해둘 시간을 남편이 벌어준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친정에서도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착각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생각해봐라 라고 하셨고, 아버지는 남편을 불러와서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 앞에서도 그렇게 물건을 던지고 깨며 화를 억누르지 못하던 사람인데 부모님 앞에서는 혹시 모를 해를 입힐까봐 그건 안 되겠다고 설명드렸어요. 납득을 전혀 못하셔서 여태까지 있던 일들을 모조리 말씀드렸습니다. 긴가민가 하시던 부모님께서도 그제야 제 뜻대로 하라고 해주셨어요. 변호사님께서는 증거를 최대한 많이 모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전에 블랙박스 속에서 심하게 욕을 하던 건 제가 따로 파일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날 밤 친구와 가증스럽게 떠들어대던 저와 저희 부모님에 관한 대화 내용도 녹음해 두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증언도 필요한데 그때 남편의 회사에서 뺨을 대차게 맞던 직원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회사로 찾아갔더니 이미 그 직원은 그만두고 없었습니다. 프론트에 계신 여직원분께 겨우겨우 둘러대서 연락처를 얻어왔어요. 받은 연락처로 여러 번 연락을 취했는데 몇 번을 걸고 문자를 남겨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연락처를 바꾼 건가 하고 포기하려던 순간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만날 장소와 시간을 보내주고는 꼭 저 혼자만 오는 거 맞는지 몇 차례 확인을 하더라고요. 무슨 상황인가 싶었지만 한 명이라도 더 필요했던 저는 바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해준 장소인 카페에서 먼저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 그 직원분이 오는 게 보였어요. 다리에 깁스를 하고 절뚝거리며 오는 거예요. 자리에 앉자마자 그 자식은 악마예요. 라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직원분이 입사하기 전에도 많은 신입사원들이 거쳐갔는데 남편과 파트너였던 사람들은 죄다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티 안 나게 계속 괴롭히는데 못 버티고 다들 나갔다고요. 남편은 처음에는 정말 천사 같고 다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입사원이다 보니 실수를 좀 하게 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일이 많아지면서 점점 돌변했다고요. 상사들 앞에서는 희생하면서 알려주는 신입처럼 굴고는 뒤로는 몇 대씩 때리고 퇴근 후에는 전화로 협박을 하거나 겁을 줬다고 말입니다. 결국 그만두게 된 건 도저히 못 참겠다고 그만두겠다고 말하니 남편이 미안하다고 막 사과를 하다가 잠깐 보자고
한 비상계단에서 밀어버렸다고 하더군요. 정말 들을수록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빨리 이혼하시라고 위험하다고 했어요. 남편이 욱하는 걸 참지 못하고 피해 망상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잘 보여야 할 사람한테는 한없이 잘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여서 이미 현혹된 사람들은 제 말을 믿어주지도 않아요.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완전 성격 파탄자에다가 자기 아랫사람이다 싶으면 마구 때리고 함부로 대해요. 그러다가 불리해진다 싶으면 자기가 고아로 자라서 잘 모른다 서투르다면서 바로 무릎 꿇고 사과하면서 감정도 없는 눈물 흘리면서 호소해요. 그게 계속 반복돼요. 사람 절대 안 변해요. 그냥 빨리 피하세요. 남편이 저에게 이제껏 해왔던 패턴과 너무 똑같았습니다. 자신이 불리할 때마다 불우하게 자라온 걸 앞세우는 그 태도하며 이 자리까지 오면서 혹시라도 아니길 바란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았습니다. 직원분은 몇 차례 더 증언이 필요하면 알려주겠다고 하고는 핸드폰 번호를 바꿀 예정이라면서 바뀌면 연락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퇴사를 하고도 남편이 술만 먹으면 몇 번씩 연락해서 화를 내서요. 저는 남편이 있을 집에도 가기 무서워 그 길로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친정에 도착하니 너무 어이없는 풍경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남편이 또 그 레퍼토리대로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더니 눈물을 펑펑 쏟고 있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정말 마음이 약하신 분들이라 그 모습에 쩔쩔매시고요. 그 자리에 다른 손님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 손님들께서 한마디씩 던지는 거죠. 그 사위가 뭔 잘못을 그렇게 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남의 자식 그렇게 바닥에 꿀리고 그러면 안 되죠. 하며 너나 할 거 없이 부모님께 한 소리씩 하는 겁니다. 전 정말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며 일으켜 세우고는 정말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마음 바꿀 생각 없으니 쇼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하나둘 가게 안 손님들이 나가시고 잔뜩 놀라셨던 부모님께서도 그제야 정신을 좀 차리시고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내 자식 변틀 수밖에 없어. 자네도 그만 정리하게나. 그리고 가게에도 안 찾아왔으면 싶네. 자네 볼 때마다 안 좋은 생각도 나고 말이야. 그만 돌아가게나. 남편의 눈물쇼에 살짝 마음이 약해졌던 부모님께서 저의 태도에 제 뜻을 따라주시더라고요. 같이 단호하게 남편을 내쫓다시피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울음을 멈추고 가만히 있다가 식당 안에 있는 물건들을 막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집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전 부모님을 밖으로 모시고는 그냥 두려고 했어요. 그 순간에도 이거면 무조건 바로 이혼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지가 지 무덤 파는구나 하고요. 그리고 식당이라 칼도 많고 그래서 친정 엄마가 무서워서 신고도 하셨어요. 그래서 경찰이 또 오고 그때 후에는 한 번도 남편을 못 봤네요. 이제 더 이상 남편이라 부르기도 싫습니다. 아무튼 그 남자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이 사건 덕에 이후에 소송 없이 협의 이혼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남자는 이혼 말고도 이런저런 그간에 쌓아온 혐의로 수감 중일 겁니다. 혹시나 출소 후에 가게나 집, 직장에 찾아올까봐 접근 금지 신청도 했고요. 저의 한 번의 이혼 경력으로 인해 재혼을 할 수 있을지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날 수 있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참 많은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가끔 만나게 되는 거래처 직원분들이나 동료들의 모습이 내가 보는 모습이 진짜 모습일까 괜히 의심을 하게 되기도 하고 지금 내 모습 또한 감춰진 다른 모습 없이 투명한 나 자신이 맞을까 싶기도 하고 말이에요. 가볍게 들르던 마트에서의 직원의 친절함이 정말일까? 콜센터 전화 속 직원분은 정말 다정할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뒤에서 날 욕하려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대인 관계도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네요. 이혼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